가구 부자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의 부자재 중 도장 재료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료라는 것은 상온에서 유동성을 가진 액체를 말하는 것으로 물체의 표면에 도장해서 상온 건조 또는 가열 건조해서 물체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2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미 건성유가 만드는 고체막을 전색제로 하는 도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1760년경에는 기름을 가열하면 점성도가 증가해서 빨리 고체막을 형성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니스라든가 리놀륨 등이 유럽에서 가내 공업적으로도 이미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근대 공업의 급진적인 발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료 공업은 그 경험에 의한 숙련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도료의 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과 또 합성 건성유의 기술 발전, 또 알키드 수지 도료와 같은 합성 수지 도료의 발전을 계기로 이러한 그 도료 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장이란 도료를 물체에 칠해서 도막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도장이라고 합니다. 이 도장에는 물체 표면을 먼저 처리해서 어떤 도막이 벗겨지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장 전에 표면을 깨끗이 하고 또 그 면을, 도장하고자 하는 면을 평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제라든가 계면활성제, 충전제 등을 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할 때에는 평활도, 균일도, 고능률적으로 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로 도막 형성의 속도라든가 조도, 건조 방법 등을 사전에 선택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도장을 하는 그러한 그 목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도장 재료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 가구의 표면을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해서 도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목재나 철제 등의 변형이나 도장을 통해서 부식을 방지하게 되고요. 또 그 가구 표면의 손상을 막아주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도장을 통해서 방음이나 단열, 절연 등의 효과를 위해서 도장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가구에 도장을 하는 이유는 색과 광택 등을 주어서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도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도장의 재료는 상당히 많은 그 도장 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성도료, 유성도료, 합성수지 도료 등 상당히 많은 도료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도료는 먼저 수성도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도료는 일반적으로 물을 용제로 사용하는 도료를 말합니다. 물에 희석해서 도장할 수 있는 도료를 일컫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화성이 낮아서 취급이 안전하고 비교적 사용하기도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성 도료를 도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그 도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로 희석해서 또 물로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성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도막의 그 내수성이 약하고 광택이 없다라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이 수성 도료는 속건성,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또 내알칼리성이라서 콘크리트 면에 아주 밀착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성 도료는 내장 마감용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성 도료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유성 도료는 천연의 유기물 유지를 전색제로 하는 도료를 일컫습니다.
이 유성 도료는 주성분인 보일류와 안료의 용제 및 희석제, 건조제 등을 혼합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유성 도료의 종류에는 된 비빔 페인트라는 것, 말하자면 최소한의 보일류를 안료로 반죽하는 그러한 페인트를 말하는데요. 사용할 때 역시 보일류와 건조제를 넣고 건조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도료와 또 도장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재료를 알맞게 배합해서 제조한 그런 조합 유성 도료가 있습니다. 이 유성 도료의 장점으로는 작업성이 우수하고 붓칠에 적합하고 또 도료의 휘발성이 적어서 도막의 형성과 부착성이 수성보다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료의 공급과 생산이 대량 생산 체계에서 아예 조색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비교적 경제적인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 속도가 조금 느려서 도장 작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단점과 도막의 경도가 낮다라는 단점, 또 이 내수성이나 내약품성, 내후성이 떨어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성 페인트에는 목재나 또 석고판유 이런 도장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합성수지 도료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합성수지 도료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페놀 수지 도료라든가 열 강화성 페놀 수지, 또 유동성 변형 페놀 수지 도료, 순 페놀 수지 도료, 또 프랄산 도료, 또 비닐 수지 도료, 에폭시 수지 도료, 기타 아크릴계 수지 도료 등 이 수지 종류, 합성 수지 도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페놀 수지 도료는 여러 가지 지금 보여지는 대로 알코올 기용성 페놀 수지라든가 열 경화성 페놀, 유용성 변형 페놀, 또 순 페놀 수지 등이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다 각각 사용하는 용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나 페놀 수지 도료는 상당히 마르는 속도가 빠르고 또 내수성, 내유성, 내후성, 내산성 등이 우수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합성 수지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프랄산 수지 도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연 건조용 프랄산 수지 도료, 또 열 경화성 프랄산 수지 도료, 바닥칠용 프탈산 수지 도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인 프탈산 수지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 건조용 수지 도료는 건조 시간이 10시간에서 24시간이 걸릴 만큼 건조 속도는 느리지만 광택이 온화하고 부착력이 좋고 또 가소성이 좋고 강한 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도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곳에 사용하는 그러한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프탈산 수지 도료들이 부착력이 좋고 또 도막이 잘 변생되지 않고 단단하고 내수성, 내후성이 양호한 편에 속하는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닐 수지 도료에는 초산 비닐, 염화 비닐, 비닐 알코올 등의 도료들이 있고 이 비닐 수지 도료는 특징이 도막 상태가 무색 투명하고 또 광선 및 열에 의해서 누렇게 변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의 목재나 종이 이러한 천 등의 도장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처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 비닐 수지 도료는 콘크리트 도료로도 많이 사용하는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에폭시 수지 도료라든가 아크릴 수지계 도료 등이 있는데요. 에폭시 수지 도료는 도막이 단단하고 또 굴곡성 및 내마모성이 좋고 특히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해서 가구에 많이 사용하는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료로 섬유소개 도료를 들 수 있습니다. 니트로셀룰로즈라든가 아세틸셀룰로즈 등
같은 용제의 기용성의 섬유 유도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도료를 섬유속의 도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라카라고 불려지는 레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레커는 니트로셀룰로즈를 주성분하는 도료로 라카는 질화면을 용제, 지방산에 용해시키고 여기에 합성수지나 가소제와 안료를 첨가시켜서 만드는 그러한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카는 건조가 빠르고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조가 되고 또 내후성, 내수성, 내유성 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재료를 파는 곳에 가보면은 이렇게 작은 용기에 들은 스프레이식 레커가 있을 만큼 레커는 상당히 사용하기가 편하죠.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커를 종종 많이 사용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목재용에는 투명 레커를 많이 사용하고 또 레커 에나멜을 마감 도장 시 에나멜에 첨가하면 광택을 얻기 때문에 피니싱 레커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레커 에나멜이라는 도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색 투명해서 차량 등의 내외부 도장용으로도 사용되는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재용 투명 레카는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목재, 가구, 건축, 차량 등의 내부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목재 레카는 때때로 도막에 흐려지는 그런 백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용제가 증발할 때 열을 도막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레커를 사용할 때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백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신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리타더라는 그러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백화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레카의 종류는 더 다양해서 클리어 레카라든가 니멜 레카라든가 하이슬리드 레카라든가 호트 레카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레카들이 있어서 필요로 하는 곳 용처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천연 도료를 다음에 도료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천연 도료는 천연 수지를 활용한 도료를 말합니다. 최근에 환경과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친환경 가구 도장 재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 도료, 천연 도료라는 것은 인체에 무해한 도료를 말하고 도장 과정이 굉장히 간편하고 쉬워서 가구의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 목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천연 도료로 마감을 해주는 것이 훨씬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그러한 마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연 도료는 천연의 식물이나 광물, 또 동물성 원료를 주 재료로 만들어지는 도료를 말합니다. 일단 인체에 무해하고 원료를 생산하고 가공, 폐기하는 과정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도장하기도 비교적 쉬웠고 도막 형성도 뛰어난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또 도포량이 천연 방식의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천연 도료의 종류에는 투명 레카라든가 하도제, 착색제, 마감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목재 가구나 실내 건축용으로 무색 무광의 투명 레카로 도장하는 도구는 붓이나 롤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투명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건조 시간은 8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2번씩, 3번씩 이렇게 도료를 얹혀주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더 많은 건조 시간이 필요하겠죠. 유체유라든가 아마인유, 피마자유, 해바라기유 이러한 것들이 주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목재의 색을 또는 목재의 목리를 가리지 않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천연도로의 하도제로는 수분이 많은 목재의 얇은 도막을 형성하게 하는 하도제로 붓이나 롤러 등 또는 천으로 도장을 하게 되며 건조 시간은 역시 8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해바라기유, 오렌지유, 아마인유 이러한 것들 등으로 되어 있는 하도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착색제로는 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감제는 밀랍과 아마인유, 피마자유 등의 식물성 왁스로 가구의 고급스러운 마감제에 사용하는 그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패드나 면으로 된 헝겊으로 도장하고 건조 시간은 길게는 4주 정도가 소요되는 그러한 마감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 천연 도료 중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오칠이라든가 또는 감즙, 캐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오칠은 또 생칠과 정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생칠이라는 것은 온나무 껍질에 상처를 입힐 때 나오는 회백색의 유삼액으로 공기에 의해서 갈색으로 변하는 그러한 생칠이 있을 수 있고요. 정칠이라는 것은 생칠을 이렇게 여러 번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40에서 50도씩 가열해서 수분을 정제해서 사용하는 것을 정칠이라고 합니다. 이 정칠에는 흑칠과 투명칠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 오칠의 기술도 상당히 발전을 하고 또 재료를 개발하는 그러한 기술도 발달을 해서 오칠에도 상당히 많은 색의 오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오칠은 상당히 작업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또 해롭지 않은 그러한 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페인트나 바니쉬보다도 화학적인 성질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우수한 그러한 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즙이라는 칠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익지 않은 감을 절구에 다져서 물을 가한 후에 며칠 후에 천으로 짜서 채취한 액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회백색이지만 차차 갈색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건조가 되면은 이 칠은 물이나 알코올에 절대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라든가 종이, 섬유 등의 마감제로 이러한 감즙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감즙을 바르게 되면 방수성 및 내수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능성까지도 강화가 되는 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